안녕하세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교수 이정렬입니다. 자궁내막증은 무엇이며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임기 여성의 약 15%가 겪는 질병인 자궁내막증은 자궁 안에 있어야 할 자궁내막 조직이 제 위치에 있지 않고 자궁 밖으로 벗어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난소, 골반, 자궁, 방광, 직장, 복벽뿐만 아니라 심지어 횡격막, 폐에도 자궁내막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궁내막증이 지속되면 염증과 유착 반응 등으로 인해 월경통과 골반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난소 기능이 저하되고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궁내막증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크게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자궁내막 세포는 생리할 때 질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요. 질을 통해 배출되지 않고 나팔관 쪽으로 역류해서 골반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궁내막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첫 번째 학설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궁내막 세포가 혈액과 림프를 따라 전파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반 복막을 구성하는 세포가 변환되어 자궁내막증으로 발생한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생리혈의 역류를 원인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쉽고 일반적입니다. 자궁내막증과 연관된 증상으로는 월경통, 만성 골반통, 성교통, 배변통의 증상이 있는데요. 만약 통증이 심해지고 진통제로도 큰 효과가 없을 때는 반드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부 통증이 다리 쪽으로 이어지거나 밑이 빠질 것 같은 통증, 바늘로 찌르는 통증이 있다면 전문의에게 진단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자궁내막증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난임입니다. 자궁내막증 환자의 30에서 50%가 난임을 보입니다. 같은 연령의 난임 여성 중 자궁내막증이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의 체수정 시술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자궁내막증 여성에서 채취된 난자의 개수는 5.4개, 그렇지 않은 여성에서 채취된 난자의 개수는 8.1개였습니다. 그만큼 자궁내막증 환자의 난소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채취되는 난자 수가 더 적고 이는 난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궁내막증이 난임을 유발하는 이유는 자궁내막종과 골반 유착 때문인데요. 자궁내막 세포들이 난소 표면에 쌓여 혹을 형성하면서 생긴 자궁내막종은 주변 난소 조직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난소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자궁내막증은 골반 유착을 일으키는데요. 난소 나팔관이 주위와 붙어버리는 것이 바로 골반 유착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이 되어 자궁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나팔관이 붙어버리면 이동 통로가 막히거나 기능이 저하되어 난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골반 초음파와 MRI로 진행합니다. 또 내진을 통해서도 종양이 만져지는지, 자궁 주변으로 자궁내막증이 좁쌀만큼 퍼져 있지는 않은지, 압통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혈액 검사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CA120호 검사가 대표적입니다. 자궁내막증이 어느 정도인지 증상을 체크할 수 있으며 자궁내막증의 재발 가능성 및 재발이 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궁내막증의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눠집니다. 황체 호르몬 제제, 경구피 임약,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작용제 등이 약물 치료로 사용되는 약인데요. 그 중에서도 황체 호르몬 제제와 경구피 임약이 주로 쓰입니다. 두 약제 모두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증상 완화와 수술 후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내막종의 크기를 줄이는 데는 황체 호르몬 제제가 보다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로 자궁내막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궁내막증의 궁극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적 치료입니다. 수술적 치료는 대부분 복강경 또는 로봇 수술이 시행되며 최대한 난소를 살리고 난소 혹과 유착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 후에는 대부분 난소 기능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매우 조심스러운 수술이 요구됩니다. 수술 전 난소 기능이 이미 낮아져 있는 경우 난자 동결 보존을 통해 난소 기능 저하에 대한 대비를 해 놓은 후에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신을 시도 중인 분들 중 자궁내막증이 있어 고민 중인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수술을 먼저 하고 임신을 시도할지, 임신을 먼저 시도한 후에 자궁내막증을 나중에 치료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수술을 먼저 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난자 동결과 같은 가입력 보존 치료를 거친 후에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대로 당장 결혼이나 임신 계획이 없을 때에는 약물을 사용하면서 관찰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약물의 사용 기간이 매우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술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은 특히 난소 기능과 가입력을 최대한 보존하는 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오랜 치료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개개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궁내막증은 가임기 여성에서 나타나는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치료는 어려워지고 특히 난임은 나이가 들수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중요합니다. 조기의 진단과 치료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만큼 미루지 마시고 좋은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들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질환인 자궁내막증. 평소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치료로 우리 모두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이정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